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10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전국에서 모인 3천여 명의 시민들을 태운 2차 희망버스가 울산 현대차 철탑농성장과 한진중공업 지혜를 찾아 희망을 전달했습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 파괴를 막기 위해 시민단체, 법조계, 문화, 노동,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는 지난 5일 전국에서 모여든 시민들과 함께 철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과 고 최광서 열사의 분향소가 마련된 부산 한진중공업 공장을 찾아 촛불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이날 희망버스에는 민주통합당 김광진, 은수미, 진수미 의원, 정동현 전 의원, 통합진보당 강병기 비대위원장, 백규환 통일문제연구소장,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대표를 비롯해 33대의 버스로 3천여 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영화로 떨어진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이다, 함께 살기 위해 싸우자를 외치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같은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응원에 철탑 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최병순 씨도 노동자가 고통받지 않는 세상으로 바꿔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진중공업 고 최광서 열사의 부인 이선화 씨도 남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꼭 도와달라며 꼭 승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비상시국회에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노조 탄압이 극에 달하면서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던 5명의 노동자들이 죽음의 길을 떠났다고 안타까워하며 이제는 이 죽음의 길을 멈춰야 한다, 함께 살기 위해 싸우자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모 씨에 대해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이번 주 초에 다시 3차 소환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새벽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모 씨에 대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짓지 못하고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서울수사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2시 김 씨를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해 자정을 넘긴 5일 오전 2시쯤까지 약 12시간 동안 2차 조사를 진행했으나 피해자가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수사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빠른 시일 내에 3차 소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마친 김 씨는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며 자신은 공직선거법이나 국정원법에 위반된 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재빨리 경찰서를 빠져나갔습니다.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찰 내부에서 무혐의 처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흔들어 아니라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질문에는 조사가 중단된 상태고 다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수사를 마친 뒤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하기로 돼 있었으나 약 7시간 수사를 진행한 오후 9시쯤 피해자를 신문해 보니 수사 보완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예정된 브리핑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단신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 오후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인수위는 제18대 대통령 취임 시점 날인 내달 24일까지 대통령 취임과 새 정부 출범을 위한 국정인수인계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인수위는 어제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김용준 인수위원장 등 24명의 인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전직 야구선수 조성민 씨가 어제 새벽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 부인이었던 고 최진실, 그 동생인 최준영 씨에 이어 조성민 씨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터라 남겨진 두 아이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수사경찰서는 조 씨가 6일 새벽 강남구 도곡동 소재 여자친구 박모 씨의 원룸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욕실 샤워기 거치대에 가죽 허리띠를 걸어 목을 매 숨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성민은 지난 2010년 두산 베어스 재활군 코치로 합류해 2군 재활 코치와 불펜 코치로 지난해 말까지 활동했으나 최근 두산의 재계약을 포기해 부인이 이 문제를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부터 전기 다소비 건물의 실내 온도가 섭씨 20도를 넘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동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전략 대책에 담긴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에 따라 오는 2월 22일까지 계약 전력 100에서 3000kW인 전기 다소비 건물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 석유 환산톤 이상인 476개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전력 피크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네온사인 사용도 제한됩니다. 1월 7일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강민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